오래된 것 같아요. 네. 뭐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에 꼭 심리학 관련 서적이 그렇죠. 네. 있거든요.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리학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심리학을 찾게 된 건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네, 그 심리학이 개개인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요,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어요. 당장 그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식주 해결에만 신경을 쓰지만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되면 외국도 그렇고요. 예. 네. 이제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모든 거가 다 인간이 하고 있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면서 심리학이 뜨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나면서 그렇죠. 네. 그거를 제대로 우리 심리학자들이 검사만 들거든요. 그리고 그 검사에 따라서 상담도 하고 또 치료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야들이 더욱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돌아보면은 다시 10대로 돌아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 나이만 누가 덜어주면 행복할 것 같은데 10대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진 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고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듯이. 네. 근데 요즘 청년들은 더 그런 것 같은 이유가 부족함, 결핍을 조금 모르는 세대라 그렇지 않나. 네. 요즘 10대들 고민, 스트레스, 심리학적으로 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네. 젊은 사람들이 고민이 더 많습니다. 예. 너무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직업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전공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이 많잖아요. 아. 근데 뭐 지금 그런 고민 없으시잖아요. 저도 물론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저한테 살짝 오세요. 네. 근데 한 5, 60대 돼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할까 이러는 고민은 10대, 20대보다 훨씬 적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선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도 그랬어요. 어릴 때. 야, 그 나이면 좋겠다. 어른들이 맨날 그런 얘기. 맨날 그런 네. 얘기 했잖아요. 그 나이면은 뭘 못하니. 네. 그런데 다 그때 뭐 우리가 뭐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들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게 바로 가능성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10대 관련해서 문제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금쪽이라고 해서 좀 문제를 가진 아이가 중심이 되는 뭐 방송 프로그램도 있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뭐 학부모들의 훈육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부분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모, 어떤 학부모가 돼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의 자존감이 한번 뜬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존감을 살려줘야 돼. 네. 자존감을 살려줘야 왜 돼. 기죽여, 기죽이지? 왜 기죽여? 뭐 이런 얘기. 그렇게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 자존감 살려주기를 하게 됐어요. 벌써 이게 한 10년도 훨씬 지난 것 같거든요. 예. 그때 얘기들을 듣는 거가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대학도 달라졌어요. 뭐 학교에 요가실 거 요가 하셔라.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대학 들어가니까 애가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수업은 예.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문자로 알려주시면 안 되겠네요. 매번 강의 때마다 매번 강의 때만. 근데 제가 너무 쇼킹해가지고요. 예. 그게 학원에서 하던 그렇죠. 그때 학원 왔습니다. 네. 뭐. 아니 여긴 대학이에요. 이래서 저 그때 그게 아마 벌써 옛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이 길을 살려줘야 되고 한 자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치관들이 좀 바뀌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부모님들한테 절대로 이상적인 육아법 그거 있을 수 없다. 실제로 이상적인 육아를 하는 그 경우하고요. 그냥 현실적으로 아 이건 안 돼 그러고 야단도 치고 이러는 그룹을 엄마들에게 제가 나누어서 실험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스트레스 수치가 훨씬 더 높고요. 아이가 막 와서 막 그거 막 떼쓰고 이래도 참고 나는 엄마가 결국은 이 엄마가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예.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는 어딘가를 해소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원인을 아니 우리 아이를 괴롭혀? 이러면서 아이를 조금 괴롭히는 아이의 학부형을 찾아가게 된다든지 학교에다가 뭔가 계속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처벌은 필요해요. 예. 단호하게. 그렇지만 감정에 실리고 네. 그건 이제 자제. 그거를 자제하면 하라는 거지. 예. 그 엄마들이 참 생각하는 거 어떠냐면요. 우리 아이가 맞고 오는 거는 너무 억울하고요. 우리 때려도 아이가 상관없어. 때리고 차라리 오는 때려라. 이 차라리 말도 잘못된 때려라는 거죠. 거예요. 예. 어릴 때 폭력을 쓰는 아이들의 3분의 2가 성인 범죄자로 된다 하는 예. 거가 있어서 네. 이걸 자꾸 방치하면은 얘 인생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근데 부모님이 그걸 더 걱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한 반대 현상들 이것도 사실은 너무 크게 일어나고.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혼란스러운 10대를 지나서 20대가 되면서 그래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대학만 가면 내 날개를 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이제는 아무 고민도 없고 행복하기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대학에 가고 나니까 그 다음 이제 뭐 취업도 걱정해야 되죠. 진로 걱정해야 끊임없죠. 되죠. 끝도 없습니다. 뭐 하다못해 연애 걱정도 해야 되죠. 고민이 더 많더라고요.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 20대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나요? 모든 시기가 다 전환기가 있을 때 한이문 시기라 그래요. 굉장히 좋아요. 한이문. 설레죠. 막 설레고요. 네. 막 세상이 다 달라진 것 같고. 군 제대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제대한 날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다음에 우리 입사 처음 했을 때.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좀 지나보세요. 맨날 회사 욕하고 있잖아요. 네. 맨날 그렇잖아요. 그 시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처음에 들었다가 저희는 이제 대입병이라 그러죠. 이제 한 학기는 막 신나서 다녀요. 네. 근데 이제 다음 학기 되면 성적 안 나와요. 막 애인도 줄 설 줄 알았어요. 대학 가면은. 네. 그것도 아니에요. 뭐 자기가 왜 뭐 날씬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이제 군대나 가볼까? 참 재밌었던 거는 제 이제 강의 중에 하나가 흔들리는 20대라는 강의, 학부 강의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제가 첫 시간에 내가 이제 강의를 20대의 너희들의 그 고민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심리적인 걸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고민들을 써내봐라. 그래서 매 학기마다 그걸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처음에요. 왜 연애가 안 될까요? 사랑. 남자의 심리는 모르겠어요. 가장 큰 고민이죠. 네. 여자의 심리를 모르겠어요. 연애 잘하고 싶어요. 이런 게 망창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사랑 심리학 관련된 거를 챕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밌게 강의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학생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취업. 이런 식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어떤 학생은 심지어 저한테 메일 보내요. 교수님, 사랑 강의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게 문제가 아닌 나 거예요. 당장 취업해야 되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에요. 사랑 타령이야. 진로, 이게. 취업 이게 나오기 그쵸. 시작하고요. 이제 어떤 학생이 딱 손을 들더니 예. 저 고민은요 정말 괴로운 고민인데 집을 못 살까 봐요. 근데 그게 한 6년, 8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도 그랬어요. 학생들이 다 웃었어요. 그때는 이 부동산 이런 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 뭐 2030들이 부동산 집을 뭐 영끌 이 얘기 나오면서 어머 걔가 정말 그걸 미리 봤나. 그쵸. 그 당시는 다 비웃을 정도로 학생들이 와 그러고 다 웃었거든요. 그만큼 경제적인 거 이런 것들이 고민으로 바뀐 거 예. 이런 거가 크더라고요.